이제는 여자라는 이유로 숨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견장이 멎었다. 플래시가 쏟아지고 기자들이 몸을 내민다. 단 한 사람만 굳어 있었다. 앞줄의 며느리 김민주. 어제까지 설거지 시키던 어머니가 지금 단상 위 한국식품그룹 회장이라니. 민주는 입술을 깨문 채 숨을 들이켰다 멈췄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낮춰 단 한 사람을 본다. 그 시선에 민주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의는 담담하게 말한다.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람을 잘못 봅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배웠습니다. 기자들은 뜻을 모른다. 민주만 고개를 들지 못한다. 정의는 단상으로 시선을 돌린다. 지금부터 40년의 시작과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지고 오직 한 사람 민주만 손등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인다. 시어머니를 파출부라 부르던 민주. 이제 그 대가가 시작된다. 대형마트. 나는 카트를 밀며 며느리를 따라가고 있었다. 한정이 63. 며느리 김민주는 앞서 걸으며 이것저것 고르고 있었다. 어머니 우유는 2% 지방으로 사세요. 지훈이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유를 집었다. 아, 그리고 양파는 큰 걸로 골라주세요. 작은 건 손질하기 귀찮잖아요. 그래. 손이 떨렸다. 피곤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제 저녁 재료 사러 마트까지 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였다. 민주야. 누군가 며느리를 불렀다. 수진아. 여기서 웬일이야? 며느리의 친구였다. 장 보러 왔지? 너도? 응. 오늘 저녁 손님 오거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조금 뒤에서 카트를 밀며 서 있었다. 그렇구나. 근데 수진이라는 친구가 나를 봤다. 뒤쪽에 있는 할머니는 누구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시어머니라고 하겠지. 하지만 우리 집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렇구나. 파출부 분이세요? 비슷하지 뭐.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지만 살림은 같이 해야 하잖아. 그래서 같이 나온 거야.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친구도 웃었다. 그래? 요즘 아줌마 구하기 힘든데 좋으시겠다. 응. 이분 꽤 괜찮으셔. 시키는 대로 잘하시거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집안일 해주는 분. 부리는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손에서 힘이 빠졌다. 카트를 잡은 손이 떨렸다. 나는. 며느리는 친구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거기 서 계시지 말고 계란 좀 가져오세요. 30개들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못 들으셨어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에휴, 귀가 좀 어두우신가 봐. 어머니. 며느리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계란 30개 가져오시라고요. 알았어. 나는 기계처럼 계란을 집었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다. 조심하세요. 깨지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다시 친구에게로 돌아가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드시니까 실수도 많아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좀 불편해. 그러게. 우리 엄마도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두 사람은 웃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집안일 해주는 분. 부리는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며느리는 빈손이었다. 핸드폰만 보며 앞서 걸어갔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저녁 준비해야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라갔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 저녁을 준비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나는 3년 동안 뭘 한 거지? 저녁을 차렸다. 아들이 퇴근했다. 엄마 왔어. 응.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또? 어제도 먹었잖아. 미안해. 에이 엄마. 좀 다양하게 해줘요. 아들은 투덜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도 왔다. 어머니 반찬 좀 더 주세요. 나는 일어나 반찬을 더 가져다 줬다. 국도요. 국도 더 떠다 줬다. 김치는 새 걸로요. 이거 오래된 거잖아요. 새 김치를 가져다 줬다. 나는 마지막에 앉았다.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다. 나는 정말 식사를 마쳤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일어나 거실로 갔다. 나도. 엄마 수고. 아들도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나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닦으며 마트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집안일 해주시는 분, 부리는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눈물이 뚝 떨어졌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이제 그만이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넣어둔 서류가 있었다. 한국식품그룹 대표이사 한정희. 자산 규모 3,200억 원. 그래. 나는 한국식품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다. 아무도 모른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들은 내가 그저 평범한 노인인 줄만 안다. 하지만 나는 25부터 작은 쌀집으로 시작해서 떡집, 반찬가게, 그리고 지금은 전국 300개 매장을 가진 식품 유통회사를 만든 사람이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한정희입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남편 한승철이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러웠다. 정희야.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훈이. 잘 부탁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 사실 남편의 회사는 내 회사의 협력업체 중 하나였고 나는 남편에게 내 진짜 사업 규모를 알리지 않았다. 당신 나 쌀집 떡집만 하는 줄 알죠? 그래. 그것도 대단한 거야. 남편은 끝까지 몰랐다. 내가 한국식품그룹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왜 숨겼냐고? 남편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자신보다 성공한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살았다. 실제로는 회사를 키우면서.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혼자가 되었다. 크고 조용한 집. 여보. 외로웠다. 아들 지훈이 찾아왔다. 엄마. 응, 왔니?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죠? 저도 아빠 생각하면. 지훈이는 울먹였다. 나는 아들을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 이제 둘이 힘내서 살자. 네, 엄마. 며칠 후 아들이 며느리 민주와 함께 찾아왔다. 엄마. 왔니?
엄마, 저희가 의논할 게 있어서요. 뭔데?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뭐?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순간 감동했다. 우리 아들. 엄마 생각해 주는구나. 아니야. 너희 신혼인데.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 민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가족인데요.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민주야.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셔야죠.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희 집이 좁잖니. 그건 괜찮아요. 아들이 말했다. 엄마, 사실은요. 엄마 이 집 파셔서 저희랑 같이 새 아파트로 이사가면 어떨까 해서요. 이 집을? 네. 여긴 너무 크고 오래됐잖아요. 팔아서 좋은데 같이 이사가요. 셋이서 같이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나는 생각했다. 이 집은 남편과 30년을 산 집이었다. 추억이 많았다. 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컸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 효도하게 해주세요. 나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이 나를 안았다. 내 아들. 참 효자구나. 그렇게 집을 팔기로 했다. 한 달 후. 집이 팔렸다. 15억 원. 돈은 내 계좌로 들어왔다. 엄마, 이 돈으로 새 아파트 사요. 그래. 엄마, 저희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부동산 자료를 보여줬다. 여기 어때요? 40평대 아파트인데 방도 3개고 좋아요. 얼마인데? 12억이요. 12억. 네. 엄마 집 판 돈이랑 저희가 조금만 보태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샀다. 40평대 신축 아파트. 깨끗하고 좋았다. 엄마, 여기 엄마 방이에요. 고마워. 작은 방 하나를 내줬다. 안방은 아들 내외가 쓰고 나는 작은 방을 쓰게 되었다. 뭐 괜찮아. 가족이니까. 이사를 마쳤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다.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정말 친절했다. 아침도 차려주고 청소도 하고. 민주야, 미안해. 내가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고마워. 아들도 다정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니야. 다 좋아. 그럼 다행이에요. 저희가 엄마 잘 모실게요. 정말 효자였다. 우리 아들. 장가 잘 갔어.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다. 어머니. 응? 내일 아침은 어머니가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응? 왜? 제가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다음 날부터 아침은 내가 준비했다. 어머니가 요리 잘하시니까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일주일 후. 어머니, 청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래. 청소도 내가 하게 되었다. 2주 후. 어머니, 빨래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 설거지 부탁드려요. 어머니, 장 좀 봐주시겠어요? 모든 집안일이 내 몫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데.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쁠 거야.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열심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양파 썰 때 좀 작게 써주세요.
지훈이가 양파 큰 거 싫어한다니까요. 알았어. 그리고 국은 좀 싱겁게 해주시고요. 응. 나는 말없이 요리를 계속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저녁 식사 시간. 잘 먹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먹기 시작했다. 엄마 국 좀 더 주세요. 나는 일어나 국을 더 떠다 줬다. 반찬도요. 반찬도 가져다 줬다.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어머니 김치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새 거로 주세요. 다시 일어나 김치를 가져다 줬다. 나는 식사 내내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나는 뭐지?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가정부가 되어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설거지, 점심 준비, 저녁 준비,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다. 어머니 피곤하세요? 응, 조금. 에이, 뭐가 피곤하세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며느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 가시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안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엄마가 좀 느려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집안일은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맞아. 우리가 집도 사줬는데. 집 산 건 엄마 돈으로 산 거잖아. 그래도 우리 덕분에 좋은데 이사 온 거지. 그 오래된 집에서 계속 살 뻔했잖아. 두 사람은 웃었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우리 덕분에? 내 돈으로 산 집인데?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참았다. 가족이니까. 괜찮아. 1년이 지났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배고픈데. 미안해. 몸이 좀. 에이, 몸이 아프면 미리 말씀하시죠. 저 회사에서 배고픈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오늘 양말 안 빨았어? 미안해. 깜빡했어. 에이, 엄마. 그것도 못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주세요. 저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다고요. 아들은 나를 엄마로 대하지 않았다.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 대했다. 2년이 지났다.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왔다. 와, 집 진짜 좋다. 그치? 신축이거든. 부럽다. 우리도 이런 데 살고 싶다. 나는 주방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주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어때? 괜찮아. 집안일 다 하시니까 편해. 대박. 완전 좋겠다. 그래서 좋아. 나는 일만 하면 되거든.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만 하는데 나는 운 좋은 편이야. 시어머니가 조용하시고 시키는 것도 잘하시거든. 나는 칼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시키는 것도 잘한다고?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 거기 놔주세요. 며느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과일을 놓고 다시 주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정말 편하셔. 간섭도 안 하시고. 좋겠다. 친구들의 웃음소리. 나는 주방에서 혼자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가족이니까. 괜찮아. 3년이 지났다. 오늘 마트에서 들은 그 말. 우리 집 집안일 해주시는 분. 부리는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그게 결정타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넣어둔 서류들이 있었다. 나는 한국식품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다.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남편도 끝까지 몰랐다. 내가 25살 때부터 시작한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 정희야, 밥 먹어라. 응, 엄마. 하지만 밥은 늘 부족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도시로 왔다. 돈을 벌어야 했다. 여기 쌀집에서 일할 사람 구합니다. 작은 쌀집에 취직했다. 하루 12시간 일했다. 쌀자루를 나르고 정리하고 배달했다. 힘들었지만 배웠다. 사장님, 쌀값이 왜 이렇게 차이 나요? 그건 말이지. 산지가 다르거든. 쌀에 대해, 유통에 대해, 장사에 대해. 3년 후 나는 작은 쌀집을 인수했다. 얼마예요? 3천만 원. 돈을 모아서 샀다. 28살. 정인의 쌀집.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이 쌀 정말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친절하게, 정직하게.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입소문이 났다. 정인의 쌀집 가봤어? 쌀 진짜 좋더라. 그래? 나도 가봐야겠다. 손님이 늘었다. 3년 후 쌀집 옆에 떡집을 열었다. 정인의 떡집. 직접 만든 떡. 이 인절미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떡집도 잘 됐다. 5년 후 반찬 가게를 열었다. 정인의 반찬. 직접 담근 김치, 장아찌, 나물. 아주머니, 김치 맛있어요. 자주 오세요. 그렇게 하나씩 늘려갔다. 10년 후 나는 38살. 쌀집 3개, 떡집 2개, 반찬 가게 5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때 남편을 만났다. 한승철.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나는 사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규모를 축소해서 말했다. 당신 가게 몇 개예요? 한 10개 정도? 사실은 이미 50개가 넘었다.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당신도 회사 잘하잖아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자신보다 성공한 것을 힘들어했다.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살았다. 실제로는 회사를 계속 키우면서 15년 후 나는 50. 한국식품그룹을 설립했다. 쌀, 떡, 반찬 그리고 각종 식품을 유통하는 회사. 전국 매장 100개. 직원 1000명.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몰랐다.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을 앉혔다. 나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움직였다. 주식은 100% 내 명의였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당신 가게 잘 되네요. 응. 그럭저럭. 좋겠어요. 남편은 끝까지 몰랐다. 내가 3,200억 자산가라는 것을. 아들 지훈도 몰랐다. 엄마는 떡집 하시지? 응. 그래. 엄마 떡 맛있어. 고마워. 나는 평범한 엄마로 살았다. 하지만 밤에는 회사 경영을 했다. 서류를 검토하고 전략을 짰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 63. 한국식품그룹은 전국 300개 매장, 직원 2,500명의 큰 회사가 되었다. 연 매출 5천억 원. 순이익 500억 원. 내 개인 자산 3,200억 원.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들은 내가 그저 평범한 노인인 줄만 안다. 집 팔아서 받은 15억이 내 전 재산인 줄 안다. 웃기는 일이다. 3,200억을 가진 사람이
며느리에게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라고 불리다니. 그날 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몇 시에 오시겠습니까? 7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3년 전 남편이 죽고 작성한 유언장이었다. 전 재산은 아들 한지훈에게.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X자를 그었다. 이제 바꿔야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무도 깨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네, 바쁜데 이렇게 일찍 불렀어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요. 아, 그러십니까? 사무실로 들어가 앉았다. 현재 유언장은 아드님께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전부 무효로 하고 싶어요. 네?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드님과 무슨 일이? 그건 제 사정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류분도 주기 싫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건 법적으로 최소 10%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320억이나 되잖아요. 네, 하지만 법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조건을 달고 싶어요. 조건이요? 네, 조건을 달성하면 주고 실패하면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유언장에 조건부 상속을 명시하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메모지에 조건들을 적었다. 김 변호사가 그걸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이건 너무한가요? 아니, 아주 정확하십니다.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하시면 아드님이 정말 많이 배우실 겁니다. 배우든 말든 제 돈인데 제가 조건 다는 거 당연하죠. 명심하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한정희 회장 유언장. 한지훈에 대한 조건부 상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나는 찬찬히 읽어보았다. 완벽해요.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서명했다. 한정희. 이제 아들이 정말로 배울 겁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배우든 말든 선택은 아들 몫이죠. 나는 서류를 접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 제 걸로 바꿔주세요. 제 돈으로 샀는데 왜 아들 명의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식품그룹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로.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직접 경영에 나설 겁니다. 네? 김 변호사가 놀랐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밝힐 거예요. 기자회견도 하십니까? 당연하죠. 이사회 다음 날로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시계를 봤다. 아침 8시. 집에 가면 난리겠네. 웃음이 났다.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침도 안 차려놓고요? 산책. 산책이요? 이 시간에?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다. 왜 안 돼? 저 회사 가야 하는데 아침은요? 편의점에서 사 먹든지. 네?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아침 만들어 주셔야죠. 오늘부터 안 해. 네? 나도 쉬고 싶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어머니, 며느리가 내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부터 왜 이러세요?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피곤하시긴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집에만 있으면 피곤하지 않아. 그야. 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요. 하는 일이 없다고? 네. 청소하고 요리하는 게 뭐가 힘드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 그렇게 쉬운 일이면 내가 해. 네? 오늘부터 내가 직접 해. 무슨 소리예요? 마트에서 한 말 기억 안 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집안일 해주시는 분, 부리는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말했지? 어머니, 그건 제 친구 앞에서 그냥 거짓말한 거야? 아니, 그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다. 아니면 진심이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며느리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문을 닫았다. 밖에서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다. 왜? 아침도 안 해놓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 뭐? 곧 아들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럼 왜 아침을? 오늘부터 안 할 거야. 왜요? 피곤해서. 엄마, 너희가 알아서 해 먹어. 밖에서 한참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왜 저래? 모르겠어. 어제 뭔 일 있었어? 글쎄, 마트 갔다 온 것밖에. 이상하네. 어쨌든 우리 늦었어.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자. 에휴, 짜증나. 두 사람은 투덜거리며 나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나는 집안일을 일체 하지 않았다. 아침도 저녁도 청소도 빨래도. 어머니, 저녁은요? 배달시켜 먹어.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그럼 내가 해. 제가요? 응. 며느리는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배달을 시켰다. 이틀째. 어머니, 제 옷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빨지 그랬어. 제가요? 응. 내 옷이잖아.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엄마가 항상 해주셨잖아요. 이제 안 해. 왜요? 내가 어린애야. 35인데 빨래도 못해? 그건.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사흘째. 집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먼지가 쌓이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그득했다. 어머니, 청소 좀 해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내가 해. 제가 일하고 왔는데요. 나도 피곤해. 뭐가 피곤하세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나는 며느리를 차갑게 봤다. 그럼 내가 나 대신 하루만 살아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지도 못하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나.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하루도 쉬지 못하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흘째.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에휴, 또 라면이야.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안 해주시는데. 배달도 매일 시킬 수 없고. 내가 해볼까? 여보가? 요리할 줄 알아? 라면 정도는. 아들이 주방에 갔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다. 아, 뜨거.
손을 대었다. 괜찮아? 응.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조금 알겠지. 닷새째. 아들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뭐야? 죄송한데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싫어. 엄마. 내가 왜?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싫어. 엄마. 이제 안 해.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엿새째. 며느리가 청소를 시작했다. 서툴렀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화분을 넘어뜨렸다. 아. 흙이 바닥에 쏟아졌다. 에휴 진짜.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치웠다.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청소가 끝났다. 힘들어 죽겠네. 며느리는 소파에 쓰러졌다. 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다. 이제 조금 알겠어? 매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째. 아들과 며느리는 지쳐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표정도 어두웠다. 여보 나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나도.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어머니는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모르겠어.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 아들이 내 방으로 왔다. 엄마. 뭐야? 엄마 제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아요. 싫어. 왜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무슨 소리예요? 3년 동안 너희 시중만 들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잘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어떡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일 할 거야. 내 일이요? 응.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무슨 일 하세요?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금요일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다. 거울을 봤다. 좋아. 완벽해. 63이지만 카리스마가 넘쳤다. 거실로 나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편의점 김밥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회사. 회사요? 응. 무슨 회사세요? 내 회사. 네? 며느리와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어머니. 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나갔다. 택시를 타고 한국식품그룹 본사로 갔다. 30층짜리 빌딩. 유리로 된 외관이 햇빛에 반짝였다. 한국식품그룹. 큰 간판. 내가 40년 동안 키운 회사. 택시에서 내려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분수. 저분 누구세요? 모르겠는데. 되게 포스 있으신데? VIP신가? 경비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30층. 최상층. 회장실.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비서 이수진 35세의 나를 맞았다. 이사들 다 왔어? 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아. 가자.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의실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자 시작이야. 문을 열었다. 대형 회의실.
긴 테이블에 이사 10명이 앉아 있었다. 저분이 한정희 회장님이시다. 진짜로 오셨네.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나는 상석에 앉았다. 앉으세요.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전무 박성호 55세가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분기마다 보고서 다 받아봤으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여러분 덕분에 회사가 잘 굴러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나는 자료를 펼쳤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이사들이 집중했다. 제가 직접 경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잘하셨습니다. 이사들이 환호했다. 지금까지는 뒤에서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는 전면에 나서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십니까? 오늘부터요. 오늘부터요? 네.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요? 네. 제가 한국식품그룹의 창업주이자 실소유주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회장님, 그동안 신분을 숨기셨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쌀집에서 시작해 3,200억 자산가가 된 여성기업인 한정희 회장 첫 공개 석상. 좋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중계되도록 해주세요. 주요 경제 채널 전부요. 알겠습니다. 이수진 비서가 메모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회장님. 우리 계열사 중에 패션 유통 회사 있죠? 네, 한국 패션 유통입니다. 거기 직원 명단 좀 받아올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직원을 찾으십니까? 김민주라는 사람. 30대 초반 여성이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김민주 씨 32세 마케팅팀 대리로 재직 중입니다. 좋아요. 그 사람한테 내일 기자회견 참석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기자회견에요? 네. 필수 참석이라고 하세요. 안 오면 징계라고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 재밌겠네. 그럼 이사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뵙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와 회장실로 갔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책상에 앉았다. 편안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토요일 아침. 나는 어제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네이비 정장에 스카프. 화장도 했다. 거울을 봤다. 완벽해. 거실로 나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회사. 또요? 응. 오늘 중요한 일 있어. 무슨 일인데요? TV 켜놔. 오전 10시에. 네? 그럼 알게 될 거야. 나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로 갔다.
대회의실. 이미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우와, 사람 많다. 한정희 회장이 누군지 궁금하네.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쌀집에서 시작했다며? 대박이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대기실에 있었다. 회장님, 10분 후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심호흡을 했다. 긴장하지 마. 그리고 회장님, 김민주 씨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기 앞줄에 앉아 계십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왜 갑자기 회사에서 기자회견 참석하라고 했을까? 무슨 일이지?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회장님, 시작하시죠. 네. 대회의실 문이 열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저기 나오신다. 한정희 회장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뒤에는 한국식품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그룹 창업주이자 회장 한정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40년간 숨겨왔던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집중했다. 며느리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봤다. 저분이? 어머니?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저는 40년 전 작은 쌀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옛날 사진들이 나왔다. 낡은 쌀집 앞에서 찍은 젊은 시절의 내 사진. 25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학벌도 백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쌀집 하나가 떡집이 되고 반찬 가게가 되고 지금의 한국식품그룹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현재 한국식품그룹은 전국 300개 매장, 직원 2,500명, 연 매출 5천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와! 기자들이 감탄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제 신분을 숨겼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지금 밝히시는 겁니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제가 누구를 위해 숨어 살았는지,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최근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저를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200억 자산가인 제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낮은 곳에 숨어 살았다는 것을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룬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멋지십니다. 존경합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3,200억. 어머니가? 한국식품그룹 회장.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속삭였다. 저분이 우리 그룹 최고 오너시래. 우리 회사도 계열사고. 그럼 저분이 내 사장님? 며느리는 숨이 막혔다. 기자회견이 계속됐다.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 육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재산 상속 계획은? 대부분 사회에 기부할 것입니다. 가족분들은요?
조건부로 일부만 상속할 예정입니다. 조건이라면 스스로 자립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요. 기자들이 웃었다. 좋은 교육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회장님, 인터뷰 좀. 사진 한 장만. 나는 웃으며 응대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민주 씨. 네. 회사에서는 직급으로 불러야죠. 김민주 대리님. 어머니. 아니, 회장님. 며느리는 울먹였다. 왜 그래요? 아픈 데라도? 저는 회사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나는 며느리를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주변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래. 어떤 사이지? 모르겠는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 3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다. TV가 켜져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쌀집에서 시작해 3,200억 자산가가 된 여성기업인 한정희 회장. 40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 아들은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이미 울고 있었다. 엄마? 아들이 나를 봤다. 왔니? 엄마가. 한국식품그룹 회장. 응. 3,200억? 그래.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런 줄 알았으면 어쩔 건데?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돈이 많은 줄 알았으면 잘해줬을 거야. 죄송합니다. 그럼 돈 없으면 함부로 대해도 돼? 아닙니다. 3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며느리는 울기만 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도 죄송합니다. 넌 뭐가 미안해? 저도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나는 소파에 앉았다. 할 얘기가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너희 왜 나를 이 집에 들인 거야? 엄마를 모시려고. 거짓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집 팔아서 새 아파트 사려고 했지.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15억짜리 내 집 팔아서 12억짜리 아파트 사고 3억은 너희가 쓰려고 했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정부처럼 부리고. 어머니, 3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쉬는 날도 없이. 죄송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당연한 듯이 시키기만 했지.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그리고 마트에서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냐고.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래. 3,200억 자산가를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지. 아들도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돼? 엄마, 너희한테 실망했어. 정말 많이.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유언장요? 응. 새로 썼어. 서류를 아들에게 건넸다.
아들이 읽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읽어봐. 아들은 끝까지 읽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이건 조건을 다 달성하면 320억을 주겠어. 하나라도 실패하면 한 푼도 없어. 3년간 자리, 매일 가사노동, 봉사활동. 응. 내가 3년간 한 걸 너도 해봐. 엄마. 그리고 이 집.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야? 제 명의요. 내 돈으로 샀는데. 죄송합니다. 명예 내 걸로 바꿨어. 네? 그리고 너희 한 달 안에 나가. 엄마.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너희가 나가.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하지만 같이는 못 살아. 엄마. 3년간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볼 거야. 조건 다 달성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엄마. 저희 어디서 살아요? 월세 얻어서 살든지. 내가 왜 챙겨줘? 나는 일어섰다. 한 달 안에 나가.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엄마. 하지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3년이 지났다. 나는 한국식품그룹 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다. 매장 500개, 직원 4,000명.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당당한 기업인이었다. 방송에도 나가고 강연도 했다.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했다. 불우아동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1,500억을 기부했다. 여성기업인 육성재단도 만들었다. 여성 창업가를 응원합니다. 1,000억을 기부했다. 나는 행복했다.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아드님이 조건을 다 달성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3년간 자립생활, 매일 가사노동, 600시간 봉사, 사과문까지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요. 만나보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요. 만나보죠. 며칠 후. 약속 장소는 작은 카페였다. 3년 전 내가 며느리에게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라고 들었던 바로 그 카페 근처. 아들이 먼저 와 있었다.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엄마, 왔니? 네. 우리는 마주 앉았다. 3년 만이네. 네. 오랜만입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월세 방에서 혼자 사는 것도, 매일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해먹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주말에는 양로원 가서 봉사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 근데 엄마는 3년 동안 이걸 하셨어요. 쉬는 날도 없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이혼했습니다. 그래?
네, 1년 만에요.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없으니까 떠나더라고요.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저랑 결혼한 거였나 봅니다. 그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들은 가방에서 두꺼운 공책을 꺼냈다. 이게 뭐야? 3년간 쓴 일기입니다. 일기? 네. 매일 뭘 하고 뭘 느꼈는지 다 적었어요. 아들이 한 페이지를 펼쳤다. 1년째. 오늘 아침 밥을 태웠다. 물 조절을 잘못했다. 엄마는 매일 이렇게 완벽하게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죄송합니다, 엄마. 또 다른 페이지. 2년째. 오늘 양로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나를 아들인 줄 아시고 손을 꼭 잡으셨다. 우리 아들 왔구나. 울었다. 내 엄마도 외로우셨을까? 내가 곁에 있었는데도. 아들은 일기장을 덮었다. 3년 동안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아들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사과문입니다. 사과문? 네, 5,000자가 넘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읽기 시작했다. 엄마께. 저는 한지훈 엄마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이용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아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엄마를 가정부처럼 부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주실 때 저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할 때 저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엄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를 때 저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주가 엄마를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후회됩니다. 3년간 혼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매일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혼자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엄마는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들 지훈 올림. 아들은 울면서 읽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들을 일으켰다. 일어나. 엄마, 용서할게. 정말요? 응. 너 많이 변했어. 엄마. 아들은 나를 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효도할게요. 진짜로. 알아. 그리고 320억은 받아. 네? 조건 다 달성했잖아. 약속대로 줄게. 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업 해봐. 사업요? 응. 엄마 돈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봐. 할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좋아.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그때는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넌 내 아들이니까. 아들은 다시 울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 후 아들은 320억으로 작은 식품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엄마, 건강식 배달 사업 해보려고요. 좋은 생각이네. 혼자 사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응원할게. 사업은 잘 됐다. 3년간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네.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요. 나는 뿌듯했다. 우리 아들. 진짜 많이 컸네. 일요일마다 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드셔보세요. 고마워.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3년간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아들은 웃었다. 그리고 매번 집안일을 도와줬다. 엄마, 청소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이제 청소가 재미있어요. 깨끗해지는 게 뿌듯해요. 나는 웃었다. 정말 많이 변했네.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엄마,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뭘? 저를 집에서 내쫓고 조건 달고. 안 그러면 너 변했을 것 같아? 아니요. 그래서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망가져. 공짜로 받으면 더 그래. 너도 직접 경험해야 알 거라고 생각했어. 맞아요. 정말 몰랐어요. 3년 동안 겪어보기 전에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가르쳐 주셔서. 난 그냥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바랐을 뿐이야. 이제 알았어요.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아들을 안았다. 사랑해, 지훈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나는 66. 한국식품그룹 명예회장이다.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한다. 오늘도 봉사 가세요. 응. 조심히 다녀오세요, 회장님. 불우아동센터 양로원 여성 쉼터. 매주 다른 곳을 방문한다. 할머니, 회장님.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가끔 3년 전을 떠올린다. 마트에서 들었던 그 말. 집안일 해주시는 분, 부리는 사람. 그때는 화가 났고 슬펐다. 하지만 지금은 고맙다.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숨어 살았을 것이다. 계속 착한 시어머니 노릇만 하며.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나는 한정희. 쌀집에서 시작해 3,200억을 만든 여성기업인. 그리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엄마. 저녁.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 좋지. 제가 요리할게요. 고마워.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이게요. 우리 아들 요리 실력 늘었네. 당연하죠. 3년간 매일 했는데요. 아들은 웃었다. 저녁 식사. 아들이 만든 된장찌개. 맛있다. 정말요? 응. 엄마가 만든 것만큼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은 기뻐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아들이 설거지를 했다. 제가 할게요. 고마워. 당연한 거죠. 나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봤다. 설거지하는 아들의 뒷모습. 정말 많이 컸네. 아들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에게 왔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저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아들은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철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래? 가족이요. 그리고 사랑.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제가 이제 엄마 모실게요. 진짜로. 알아. 우리는 함께 앉아 TV를 봤다. 평범한 저녁. 하지만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나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내가 40년간 일군 이 세상. 후회 없어. 나는 당당하게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나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정의의 아들처럼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고마워, 사랑해, 존경해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엄마든 아빠든 배우자든 친구든 익숙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당신 곁의 모든 소중한 분들을 응원합니다. 익숙함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